아까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다 드렸던 내용인데 그 당일 사고 과정 복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국어랑 영어는 꼭 당일 사고 과정 복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공식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풀이가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고 해도 기억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국어랑 영어는 둘 다 언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풀이가 이게 참 명확하지가 않아요. 내 머릿속에 되게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우선 시험을 보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이 답을 고르게 됐는지 그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봐도 좋고요. 뭐 그저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고요. 우선 그걸 생각하고 난 뒤에 일단 시험장에서는 좀 당황한 상태로 좀 긴장된 상태로 평소 실력대로 보면 물론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차분한 상태에서 천천히 지문도 분석해보고 그래서 우선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했어야 됐네라는 생각까지 당연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저보다 글을 잘 읽고 저보다 문제를 잘 푸는 선생님들의 사고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시험장 갔을 때 했던 사고 그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당일날 내가 한번 분석해본 그 사고가 두 번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보다 글을 잘 읽는 사람의 사고가 세 번째인데 이 세 가지의 사고를 모두 비교를 해보는 게 모의고사 분석 방법이지 않나. 네, 저는 또 이상한 데 꽂혔는데 민영 친구 얘기한 것 중에 그냥 생각해봐도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으면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되게 이렇게 잘된 예시만 자꾸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민영 친구 한 말 중에 정말 꽂혔던 거는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뭐 생각을 해보든지. 그 처음에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그냥 뭐가 됐든 처음 한 번 하면 그 다음부터 할 수 있으니까. 처음 한 번 해보는 거. 그래서 그거랑 이제 적어준 걸로 저 2차 교정이라고 써놨는데 보니까 이제 교정은 2차가 맞지만 사고는 이제 세 번째 사고 과정을 보는 거다. 그래서 시험 볼 때의 사고 과정과 보고 난 다음에 사고 과정과 왜냐면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사고를 했는데 시험 보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했어야지 임마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했어야지 임마 하고 끝났는데 다시 보니까 선생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렇게 했었어야 돼. 이게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항상 저는 이제 6평이라는 시험이 갖고 있는 그 특성에 주목해서 저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6평은 뭐 평가원은 의도를 안 밝히니까 모르겠지만 좀 보면 6평은 좀 실험적인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기존과는 다른 스타일의 신유형이나 기존과는 좀 다른 스타일의 선지 구성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근데 운 좋게 내가 6평에서 좀 대충 얼버무렸더니 맞추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맞췄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분명히 신유형이랑 한들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기존의 기출의 풀 내에서 놀 거기 때문에 그 포인트로 돌아가셔서 비슷한 문제들을 푸는 걸 추천드리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지문 구조라든가 아니면 핵심과 서버를 배치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결을 따라가요. 이런 거는 몇 년도에 어떤 지문 스타일로 글을 썼네 이런 거는 몇 년도 어떤 지문 스타일로 글을 썼네 그게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지문에서 막혔고 이 지문에서 좀 절었다가 느껴지시면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과거 기출로 돌아가셔서 다시 또 엄청난 연습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민영이는 수능장 들어갈 때 제일 걱정됐던 과목이 뭐였어요? 국어죠. 국어. 형선이는? 저도 그거입니다. 나도 국어. 진짜 국어가 정말 힘든 것 같아. 그죠? 네. 네. 그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이 멘토들은 이런 노하우로 스스로 터득했을까요? 라고. 우리 맞아. 묵묵히 묵묵히님이 멘토들은 이런 노하우를 스스로 터득했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셨대.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뭐 제 스스로 터득한 노하우도 사실은 많고요. 뭐
절실함 때문에. 절실함을. 저- 절실함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고3 때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그런 데서도 이런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았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절실함. 역시. 절실함, 절실함으로네.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그지 실행력이 네, 맞아요. 그지. 대부분 다 아는 내용들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동의하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해봤더니 효과가 있네 하면서 그 2차 더 강한 실행력들이 오는 것 같아. 그다음에 민영이는? 아니 민영이 아니라 형선이는? 형선이 얘기하면 될 것 같아. 민영님이 하신 말씀 되게 일맥상통하는데 다들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런 방법론들은 머릿속에 다들 들어있잖아요. 뭐 강의도 많이 들었고 강사분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하다못해 부모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것 같고 그러니까 하게 만드는 요인은 저는 좀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자기 학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였으면 자기 학대. 나는 서울대 경작부니까 서울대 경작부를 정말 미치도록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국어를 100점 맞아야 되고 수학을 100점 맞고 제 시간을 다 풀어야 되는데 시험 성적을 받아오니 맨날 계산실 수학 앉아 있고 그런 거를 자꾸 머릿속에 달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 밥 먹으면서 하루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시간 내에 독서짐을 다 읽게 되지? 그게 머릿속에 늘 잠재하고 있으면 스스로가 그 파이법이나 좋은 노하우들을 찾아내게 되고 아무래도 저희는 미숙한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판단이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강사분들이나 담임 선생님 아니면 멘토분들한테 질문을 통해서 이 방법론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검증만 받으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경 원장님하고 이제 들어오기 전에 형선 친구가 얘기하는 걸 이제 내가 그 기계 만지면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들으면서 이제 제가 궁금했는데 못 물어봤던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8월이 되면서 갑자기 되게 요로졌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 얘기를 네. 하면서 그 전에 이제 그 힘들었던 이유가 자학적인 공부를 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네, 자학적인 공부라는 표현을 내가 처음 들어가지고 어떤 거지 저게? 근데 말하기 전에 물어보는 건 좀 그렇다. 그러고 이제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자학적인 공부라는 게 어떤 건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계속 스트레스를 스스로에게 주면서 물론 이제 견딜 수 있을 만큼을 주면서 하다 보면 밥 먹다가도 생각이 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의미의 것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세 분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혹시 대답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해주신 건데 아까 이제 아마 형선 친구 얘기를 듣고 한 것 같은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수학만 질문을 하러 오고 뭐 영어를 잘하는 친구 영어를 질문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제 자녀분이 이제 영어를 혼자서 알아서 하겠다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라라고 했더니 내동 수학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시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근데 그 친구를 이제 설득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설득의 방법이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혹시 만약에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도움을 해주시면, 어려운 주제니까 그거는- 저분이 드셨습니다. 네. 그거는 시기가 언제고 그다음에 학생의 현재 성적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들은 바깥에서 영어 절평이지만은 뭐 몇 등급 이상이면 아니면은 뭐 되게 치명적이다 또 수시 최저에 되게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부모님들은 애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양적으로 그냥 절대적으로 보면 수학 공부가 영어 공부보다 훨씬 많아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서는
예를 들어서 내 영어 목표가 2등급이다 그러면은 저는 딱 80점 조금 더 맞을 만큼만 공부하고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뭐 정확한 답은 좀 드리기는 힘들고요. 아이랑 얘기를 해보시고 현재 아이가 영어보다 본인이 수학이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입시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보시고 방법을 찾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떠넘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다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다섯 번째 주제는 요거였습니다. 틀린 문항이나 실수 문항 관리 팁. 요거였는데 우리 민영 친구부터 저거를 좀 저는 저 참 좋았어요. 감정적 대응을 하면 안 된다. 사실은 저는 실수를 마지막까지 완전히 잡았다라는 생각으로 수능장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수능 직전에 본 모의고사에서도 실수가 나왔었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감정적으로 짜증나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내가 분명히 실수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는 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해 버리면은 그냥 기억나는 게 실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좋은 말이다. 뭘 실수했는지도 본질은 모르고. 생각 안 나고. 그래서 오히려 감정을 좀 많이 절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도움되는 게 뭐라도 좀 적어두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수를 한 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을 실수를 했는지 포스트잇이나 뭐 어디든 지워져도 상관없고 없어져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냥 적어두는 게 일단 내가 실수에 대해서 뭔가 대비는 했다라는 마음에 감정적이진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된다면은 시험 직전에 그걸 한번 읽어보면 좀 더 좋겠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게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실수한 포인트 기록으로 넘어가는 거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 홍선 친구는 저는 그게 좋았어요. 저 작은 글자로 돼 있는 거. 작은 글자로 돼 있는 저거하고 그 잘못된 지점을 표시한다는 저 부분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거를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당연히 몰라서 틀린 거는 제외하겠습니다. 풀때 사고과정 기록 저기 진짜 글씨로 다 적어요.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들었던 생각들, 어떤 생각으로 이 글을 읽었으며 이 표현에서 어떤 잡생각이 났는지며 그걸 다 적어요. 싹 다 적고 그거를 제 3자 입장에서 이렇게 리플레이를 쭉 돌려보면 분명히 내가 이 문제를 틀린 한 그 중에서 분명히 오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쭉 돌려보면 여기서 잘못됐구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하이라이트를 치시든 밑줄을 그으시든 무조건 표시를 해주시고 그 옆에 어떻게든 대응책을 마련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당연히 행동이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저는 좀 부끄럽지만 되게 악필이에요. 글씨를 진짜 못 쓰는데 그것 때문에 수학에서 몇 번 계산 실수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숫자만큼은 되게 꼼꼼하게 깨끗하게 잘 쓰자 해서 숫자는 잘 씁니다. 악필이지만 그런 식으로 대응책을 되게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하나하나씩 적는 연습을 해나가면 그런 게 아까 제가 이전에도 말했던 뭐 메타인지를 기르는 연습이 될 수도 있고 실수를 줄이는 실전력을 높이는 방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이렇게 감탄을 하고 계셔. 저는 저 처음 알았어요. 저는 제가 글자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잘 아시지만 제가 되게 비사회적인 사람이라서 비사회적인. 그쵸? 잘 몰라요. 비사회적인지. 비사회적이잖아요.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화 통화보다 문자 좋아하고 이렇게 전 되게 글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분한테 글자로 받았을 때 이제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사회적이 돼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글자가 전달하지 못하는 깊이와 정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자꾸 감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로 보여지는 거 이상해. 너무 좋은. 제가 그냥 부담 주기 싫어서 왜냐하면 그리고
정말로 자유롭게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두 멘토한테 보낼 때도 키워드로 간단하게 그렇게만 해줘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강남하이퍼나 강남하이퍼 의대간 멘토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나도 강남하이퍼 원장 하면서 멘토들 뽑아먹고 했지만은 학생들에 대한 애정 없으면은 그냥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글보다 훨씬 멋있네, 진짜.